공부하여 주식 투자자를 이롭게 하자. 안녕하세요. 주식공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재시청해주시는 우리 공주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더더더더 영광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제 이게 두 번째를 찍고 있는 영상인데요. 한국 조졌다라는 이제 그 1편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직전 영상보다 2편이 더 중요한데 직전 영상은 솔직히 저는 이게 재미가 없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취향 따라서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경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하는 사람이라면은 다 재밌지 않았을까? 예,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썰처럼 느껴지면서 가볍게 향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살갗을 아리게 만드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시고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한국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이건데 제가 세 가지만 명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 했죠? 빈틈이 명확하면 세계 투자자에게 오픈된 시장일수록 공격받는다. 파운드화가 정책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다? 이게 최악의 상황은 군중 심리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제가 좀 비관적인 말투가 좀 틱틱대는 건 있어도 낙관론자고요. 그리고 은근히 박애주의자에다가 약간 다자주의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편인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 예전에 화 많이 냈어요. 왜냐면은 억울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것들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계속 화를 냈어요. 항상 사채업자들이 욕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거버넌스 쓰레기면 욕을 하고 뭐 그런 것들 어디까지 썩어 있는가 그런 것들 많이 조사를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도 그런 일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주식공부하면서도 이제 바라는 바는 공부하는 투자자라고 계속 말을 한 이유가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공부하는 왜냐면 전달을 한다 해도 수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전달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내가 이 낙관주의자고 이 다자주의자라는 거를 이제 좀 이게 좀 말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기는 편, 내 편이라는 마인드가 좀 더 강한데요. 시장은 언제나 위랑 아래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한 번씩은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이 대세를 이루는 것을 지지할 뿐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지켜볼게요. 자, 보시면 위에는 이스라엘 이제 그 지수고 아래는 한국 지수입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반대로 뒤집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한국은 전쟁이 안 났어요. 근데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 국가인데 단단하게 신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도 한국에 아주 빡센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쩌면 이게 의도된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게 전국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이 나는 국가보다 더 오랫동안 깊게 처박혀야 될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도 그 이제 동부전선에 탱크랑 사람 배치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도 시장은 그 조금씩 이제 경계감을 키워갔지 처박고 있지는 않았다고요, 계속. 이런 문제를 과연 한국 증시가 아무런 문제 없이 갑자기 아무 일 없듯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제 채널에 그 영상이 이게 있어요. 일단은 그 24년 12월 여기 뭐 코스닥 풀면서 하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20거래 동안 저는 굉장히 긍정을 한다 했어요. 이때가 이제 5% 올라가고 나서 근데 그날 이후로 쉬지도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매우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이제 했을 때 0.6916%예요. 0.6916% 정말 잘 안 나오는 이런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액션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귀한 이게 기회가 이제 출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1편 올라갔죠. 10분 전에 올렸어요. 뭐 조회수 안 보더라고요. 근데 난 이제 알아요. 그냥 안 봐도 올린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된다. 그래야 수용할 사람들 수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 어쨌거나 지금
조정받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근데 저는 강세 베팅해야 된다고 했었죠. 언제? 10월 10일 이날 그냥 이때 코스닥 5% 이제 상승했을 때니까 자 20거래 정도 지켜보라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1월 8일? 왜냐면 뭐 연초 연말 거래 없고 그다음 뭐 25일 뭐 빼고 뭐 하고 하면은 대충 20거래면 1월 8일이에요. 근데 이 기점을 해서 몇 퍼센트라 했죠? 5% 정도 상승이라 했습니다. 거의 다 왔죠. 근데 7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면요. 단기 상승 중에서도 꽤 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 또 한번 다뤄보겠지만 그 옵션에 대한 것과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어떤 이제 그 덫을 깔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설명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단기라고 내가 강조하는 건 이유는요. 단기기만 한 거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 낙관할 만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싼 건 맞습니다만 조정받고 강세 베팅에서 수익을 추구해야 할 때가 맞다라는 거. 예, 그래서 12월 코스닥은 산타넬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다시 한번 PPT로 좀 잠깐 돌아가 보면 맞다. 아, 여기 그 이제 꼭 그 구독도 좀 해주시고, 네, 아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이거 좋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분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0일 동안 강할 거라는데 제가 뭐랍니까? 그러나라고 이제 해놨죠. 이때가 이제 12월 11일 기점에 이제 수급인데요. 국내 기관은 국내 시장 폭락에 목숨을 걸고 베팅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그죠? 누구야 이거? 폭락 목숨을 걸네.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아우 개새끼들이죠. 근데 외국인은 국내 시장을 안 사줍니다. 현물을 살 생각이 없어요. 한 달 내내 그냥 현물 안 가지고 있을 거야라는 의지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개인들은 이제 그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이제 이 달러 선물을 지금 6,143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죠? 6,143억을 매수했습니다. 이거 원래 개인들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해야 될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달러 선물 순매수를 하기 전에 외인들은 이미 달러 선물로 이제 환차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환차익을 1,388원에서 1,400원까지 그 뭐 아까 말했던 레버리지 10배 치면은 0.8% 움직였지만 8%씩 확정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시장 굉장히 불안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매우 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융 투자는 이제 제가 앞에 설명 좀 약간 잘못했는데 이 달러 선물 화면이니까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금융 투자애들이 이제 달러 선물을 매도하는 건 상관이 없고 얘네들이 현물을 최근에 이제 계속 내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 선물을 또 엄청나게 숏을 때리고 있어요. 하방 베팅. 그러니까 나라 망하라고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보면은 이제 그 환율을 제가 이제 계속 8%씩 확정적으로 챙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화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잠깐만 여기 좀 돌아가 보면 HTS에서 연결 달러 선물 있죠. 대충 1,400원 꺼볼게요. 그럼 그 밑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박스 아닌 거예요. 자, 이 박스 안에서 보시면은 이 박스 언제부터 이제 딱 넘어섰죠? 11월 12일부터죠. 12월 12일부터 딱 넘어섰다가 여기서 이제 흔들어 버렸는데 잘 보시면 아까 수급표에서도 11월 이제 11일부터 해가지고 쭉 봤을 때 외인들이 3848을 굉장히 이제 묵직하게 계속 해 왔어요. 달러를 팔아가지고 원화로 바꿨다가 이제 원화로 또 이제 원화로 달러를 샀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원화로 바꿨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차익을 남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2일 날에 달러 8천억 매수를 했죠. 이거 보세요. 여기서 하고 빠바방 이제 이때가 이 박스권에서도 얘네도 환차익을 내고 있었고 12월 2일부터 달러 이빠이 사가지고 이거 그냥 올려가지고 해먹은 거거든요. 이게 종가에 그냥 산 것만 쳐도 지금 그냥 12월 9일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25.8%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25.8%. 그냥 단순 산술이긴 하지만 꼭 폭대해서 팔 수는 없지만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이게 국내 시장 장난칠 만한 명분은 충분하죠. 예, 주식 시장 개박살 나는데 그래도 한 차이로 남기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말이 이게 장난을 쳤다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은 한국 시장에서 화폐를 복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돈 복사예요. 단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확정이익을 채권에 2배씩 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루 막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해가지고 뭐 8%딱 내진 않겠지만 싸게 샀다가 수압 몇 번 때리면 나올 수 있는 이익이라면 그죠? 아무래도 채권도 분산 투자라지 채권 몰빵 투자는 하지 않잖아요. 메이저가. 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 이제 뭐 불확실성하다 뭐하다 뭐 이러고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한국 죽순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한국 경기 지표 이제 성장률도 자꾸 침체가 되고 있고 뭐 역성장 이제 마이너스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떨어진 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현물을 보유하고 변동성에 노출돼서 리스크 키울 거 없이 뉴노말 찾아가는 환율에만 베팅하겠다. 그럼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들은 저는 건물의 외국인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국 안에 있으면서 한국인이면서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한국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원화 시장을 완전히 떠나진 않겠죠. 여기도 어쨌든 한국 시장도 아직까지는 그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차익 거래를 계속 하다가 뉴노말을 넘어서는 지금은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서 갔을 때 계속 그 경제 위기가 와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환차익은 더 많이 남게 되죠. 자 보세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잠깐 볼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다르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달러 선물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외인들은 팔았나요? 아니죠. 위에서 4848 하고 있다 해도 밑에서 사놓은 게 엄청난 규모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12월 2일 날에 이제 외인들은 달러가 이제 아까 원달러 환율이 뉴노멀로 들어간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자, 그죠? 그때가 이제 보시면은 요때부터 해서 12월 2일 날 왕창 지르셔가지고 뭐 오라지 헤쳐본 거죠. 12월 2일인데 2일로 있네요. 자, 보세요. 달러가 6천억을 매수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4848 한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48해도 어차피 4천억은 고정값이란 거예요. 극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메이저들도 어떻습니까? 유리한 포지션 잡고 위에서는 4848하고 뭐 놀고 있네요. 개인들만 뒤늦게 이제 엄청 따라갔어요. 그죠? 엄청.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보시면 그 매매 동향 좀 볼게요. 이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 다 팔고 있고 개인들도 이제 외국 달러 현물 팔고 있어요. 뭐 개인들은 털렸다라고 이제 하기엔 좀 그렇죠. 근데 12월 3일 이전까지는 계속 사실상 현물을 이제 죽어라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12월 2일, 그러니까 3일 이전, 그러니까 2일에는 이제 외국인들 뭐 했습니까? 달러 선물을 엄청나게 샀죠. 그 다음날 갑자기 12월 3일 날 현물을 질러버렸어요. 한 차익을 남기다가 이제 환율이 막 치솟아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현물을 좀 질러버렸는데요. 여기 외국인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건물이 외국인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한국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12월 3일 날 현물 엄청 샀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짜잔. 너네들은 또 속았어 라고 하는 거죠. 왕창 샀는데 개인들 붙자마자 현물 엄청 떨어지죠. 엄청 떨어졌어요. 나중에 개박살이 계속 내고 있죠. 자, 제가 이때 그렸던 그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1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1,400원, 그러니까 1,400원 뉴노말이라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저는 2021년도에 저희 할머님 장례식에서 1,400원 환율 넘어가서 1,450원에 간다 이야기했다가 약간 병신 소리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제 1,400원 이상을 넘어가는 환율을 부담스러워하는 한국 정부가 여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외환보유를 녹이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포기합니다. 여기는 외국인들도 당연히 생각할 부분이고 뭐 나도 생각하는 거 뭐 저들도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후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 1,400원 방어 환율 방어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방어를 포기한 쪽으로 가닥을 잡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 경제 F4였나?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1,400원 밑으로 내리려는 시도가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환차익을 남기는 거죠. 정부가 1,400원 못 넘어가게 계속 누르려 했지만 뭐하냐 쟤네들. 우리 그냥 환차익 남기자. 어차피 넘어가. 레버리지 써서 확정 이익을 계속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1,4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넘어가는 데는 문제가 생겨서 넘어가겠죠. 뭐 트럼프 행정부의 이기, 뭐 공포, 한국 경제 혹은 한국의 시스템 자체 문제 발생, 뭐 이런 걸로 또 이게 원달러 환율이 치솟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달러 선물을 매수하면서 환율이 치솟는 과정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줄 것 같습니까? 안 삽니다. 아, 지금 이제 5시가 됐나봐요. 예, 새벽. 아니, 안 됐네요. 4시 45분입니다. 환율만 치솟도록 냅두게 되면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 클라이막스를 치는 구간에서 서서히 이제 다시 원화로 스왑을 하게 되겠죠. 이게 뭔 소리냐? 예. 주식은 떨어지면 이제 싸니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환율로 원화를 왕창 복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뉴노말인 1,400원 위에 이제 환율이 형성됐을 때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한국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를 싹 다 가려볼게요. 이쪽을 우측에 가격은 좀 안 보이게 가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고가를 극단적으로 잡을게요. 예, 극단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2,000원? 아니 나 1,500원 합시다. 1,500원. 예, 1,5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원.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당 1,000원, 1달러당 1,5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된 거죠. 예, 똥값이 된 건데요. 뭐 이 상태에서 주가는 어차피 떨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그 환율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어떻게 된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코스피가 이제 내려봐가지고 얘가 똥값이 돼가지고 얘는 이제 또 1,000원에서 500원은 똥값이 됐다고 쳐볼게요. 극단적이에요. 지금 극단적인 예시입니다만. 자 그러면 주식은 1,000원에서 500원은 떨어져 있어. 근데 주식을 안 갖고 있어. 그죠? 근데 환율은 1,000원에서 1,500원 환율이 올라왔어. 난 달러를 갖고 있어. 자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원화로 스왑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500원이 더 생긴 거죠. 500원. 그죠? 500원이 더 생겼어요. 예, 플러스 했습니다. 근데 1,000원일 때 주식을 살라 했으면요. 환율 1대1이었을 때는 1대1000이었을 때는 1주밖에 못 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3주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외인들이 왜 한 원달러 환율에만 베팅하고 주식을 안 사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 봐요. 예. 그래서 외인들은 안 사고 싶은 거예요. 네. 주가가 요렇게 계속 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외인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덕분에 계속 처받고 있는 거였죠. 근데 한국의 개인들은 언제나 외국인들 따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지만 개인들은 달러 선물을 따라 사기 시작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 선물을 따라 사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위험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외국인들의 행보를 뒤늦게 따라간 것도 한 박자를 이렇게 반 박자도 아니고 한 박자도 아니고 한 박자 반은 늦게 따라가는 거니까 다 쳐올라가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불확실해졌으니까 달러 수요가 더 증가했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에 베팅한 개인들도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예. 달러를 베팅하지 않은 개인들도 정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얘는 항상 얘는 이것도 정답 저도 정답 이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달러 베팅도 예, 정답 달러 안 베팅도 예,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사실 모두가 정답일 수 있는 시기는 시간이 흐르면 한 번씩 다 있잖아요. 마치 뭐처럼 고장난 시계처럼 하루에 2번은 맞죠. 그럼에도 모두가 벌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영란은행은 조지 소로스는 위험 한정의 이제 차이예요. 개인들은 달러 산 건 좋아요. 근데 익스포즈를 얼만큼 했을까? 예, 그 감당 안 되면은 줘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극단에 물려서 결과를 볼 기회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극단, 수익, 오로지 수익. 근데 그 수익을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를 잃어야 되는가, 얼마를 한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시장에서 퇴출당해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결국 달러를 베팅한 개인들 중 대부분은 결론적으로 돈을 못 벌 거예요. 또 큰 손실을 막 보겠죠. 이렇게 흔들리는 개인들을 털어먹으려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시장에서 장난을 하는 겁니다. 속쓰리죠.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화를 많이 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12월 12일이에요. 예, 이때는 뭡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사실 이게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절대 앞장을 수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시장 시나리오가 정말 하나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시나리오 짜는 게. 옵션 동시 만기 지수도 예상 시나리오랑 거의 이제 맞게 떨어졌는데요. 이때 보시면 지수 등락률은 고만고만했어요. 여기 초록색 화면 이제 그 형광펜 1.62%가 이제 코스피가 올라갔고 코스닥이 1.1% 올라갔었는데요. 12월 달 만기 전까지는 제가 변동성 지나치게 크게는 안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뭐 무조건은 없으니까. 확실한데 정답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12월 만기일까지는 외국인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양매도만 이제 쳐놓고서 변동성을 크게 안 키울 거라고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저 외국인들이 양매도 쳐놨으니까 옵션도 뭐 그 만기일 온다 해가지고 변동성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 양매도라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기도 하고 간단한 거기도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계엄령 사건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지수가 첫날 큰 변동성을 안 보였었죠. 계엄령 사건이 나오면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정말 불안해졌는데 그때 공포지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그게 언제 갑자기 빵 터졌었냐면 토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갑자기 탄핵 이슈와 함께 변동성이 팡 터져버렸죠. 예.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잡아놓고서 이거 변동성을 막아준 겁니다. 포지션에 대한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이 시장은 지금 외국인의 의도대로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양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쪽의 매도를 다 잡아두면요. 이게 이제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프리미엄만 취하는 방식으로 이제 벌 수가 있는데 근데 손실이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방향성이 크게 나가버리면 손실이 뭐 이런 사람은 무제한까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거긴 하죠. 그래서 지들이 파산할 일을 안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을 것이다. 개인들은 외국인들의 달러 선물 매수 포지션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외인들의 옵션 양매도 스킬도 따라하게 될 것 같아요. 요 양매도. 자, 이게 지금 외인들은 아주 큰 덫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어차피 당장 이 개미들을 싸잡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여전히 불확실성 크고 이 시장 현물만 줄여놓고 변동성 피하면서 그냥 판을 짜가면 되는 거라서 뭐 급하게 확 잡아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랠리를 되려 더 개인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 계기로 좀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내년 1월이나 아무튼 초순에는 옵션 초대박 봤다는 개인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외국인들이 원하는 이제 사냥이 됐다, 덫이 터졌다라고 이제 제대로 터졌다라는 이제 신호가 되겠죠. 개인이 대박이 났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건요. 그 개인은 대부분의 시장 개미들이 외국인 따라서 이제 옵션 양매도 잡고 있으니까 걔네들과 반대로 특정 옵션에 매수를 했다가 그게 빵 터져가지고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덫에 걸려서 양매도에만 바글바글한 몰린 개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속 게임처럼 한쪽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다른 쪽에 선 사람은 가져갈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취할 게 많죠. 그리고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 12월 이제 12일 이제 만기일에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어요. 이때 그게 어떻게 보시냐면은 영상을 올리고 싶어 미치겠는데 영상 준비가 이렇게 안 되니까 자료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하느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거든요. 12월 10일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채널 들어가시면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이 글 내용이 좀 길거든요. 보시면은 길어요. 짧진 않아. 근데 이게 이 짧은 글을 근데 짧아요. 제가 볼 땐 이거 영상으로 설명하면 30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제대로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글로 보여드린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요. 한번 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꼭 보세요. 읽어보시고 커뮤니티에다가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종종 올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금요일 날에도 이제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만기 동시만기일에 이거를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많은 것들이 트일 수 있어요. 그 이미지도 같이 업로드 해드렸거든요. 이미지랑 좀 비교해서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PC로 보면 이미지 안 보이는데 모바일로 보시면은 이미지 잘 보여요. 그래서 모바일로 해가지고 이미지도 좀 확인하시고 순서는 자 이거 오전 선물이 이제 오전에 대한 시장 설명이에요. 9시 10분에 해서 이제 9시 54분까지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만기일 끝나고 마감 후에 이제 썼던 날이에요. 이거 스토리텔링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제가 애써서 나름대로 머리를 한번 그려봤어요. 머리를 이제 써봤는데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좀 재미나게 읽어보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뭔가 느껴지신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커뮤니티란 꼭 확인하시고, 이제 재밌게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체감하는 즐거움들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이 놀이터라는 요 부분은, 좀 씁쓸하지만 인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PPT로 다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잠시 결론을 정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산타랠리가 나온다면 내년에 더 파격적인 음봉을 만들어내서 내년 상반기를 힘들게 만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연초 연시는 강해야 된다라는 원래는 이런 말이 있었죠. 항상 강한 건 아니에요. 항상 강한 건 아닌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 1월 시장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엄청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장대 음봉을 때리네요. 그럼 그거 좋은 겁니까? 그 다음에는 안 좋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급이 꼬여버립니다. 매도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매도 수급에 의해서 좋은 것도 좋지 않게 된 거예요. 1월에 시장이 강한 음봉이 나와버린다면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상 1월이 이제 음봉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코스피 차트 잠깐 볼까요? 월봉을 약간 딱 볼게요. 매해 1월이 이제 보면 이제 이 핑크색이 여기 딱 이렇게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핑크색. 여기가 1월이에요. 자, 핑크색 쪽으로 해서 보세요. 핑크색 쪽으로. 자, 이때 여기도 1월. 그 다음에 여기도 1월. 아이고. 여기 빨간색. 아유, 눈이 작아가지고. 자, 여기도 1월. 자, 여기도 1월. 하나씩 까보면은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1월, 그죠? 차트로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서브프라임 먹일 때는 뭐 여기 이제 터져 나와서 2008년에 1월. 자,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신용공도 있나 뭐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때. 야, 됐다. 자, 그 다음에 2012년 1월. 자, 여기는 자 이제 확대를 이제 여기 확대해 볼게요. 여기 1월이거든요. 네, 박살이 났죠. 근데 이때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보면요. 1월에 뭐가 없어요. 그죠? 근데 딱 봐도 그림 안 좋거든요. 이어져서 2월에 이제 쳐왔잖아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죠? 어디? 여기. 1월은 그냥 윗꼬리 도진데 이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양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죠? 대략 차익을 낸 건데 2월 달에 이제 음봉을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하반기가 더 안 좋았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월 달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 띵띵 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이게 이도 저도 아닌 이제 박스권이 생긴 건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경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는 거두는 거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참고는 분명히 해볼 만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월 달에 이제 양봉이 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는 또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이때는 뭐였어요? 그 반도체 그 수출 호황이랑 이런 거 MLCC 뭐 이런 거 사이클도 막 다 터질 때 아닙니까? 좋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도 있어요. 1월에 분명히 그 대놓고 양봉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개박살이 났죠. 왜 그래요?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해서. 이유로만 보면은 그 이유로 이제 미래에서 와서 보면요. 차트 설명 필요 없어요. 이유로 설명하면 돼요. 이땐 이래 떨어졌고, 이땐 이래 떨어졌고, 이땐 이래서 행보했고, 이땐 이래서 폭락했고, 이땐 이래서 올라갔다. 지금 다 말한 거잖아요. 근데 우린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결국은 큰 이유에 종속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종속되는 시장에서 적어도 내가 생각해 놓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만약 비관이야. 근데 1월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비관 때문에 이제 그 해는 조짐을 생각하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때 2019년도 때는 1월 달에 양봉 나왔죠. 2020년 이제 대선 있다 해서 제 주변에 이제 좀 큰 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다 에이 뭐 19년도 그냥 매수다. 뭐 20년도 되면은 대선인데 뭐라도 되겠지 했는데 코로나 터져버렸네. 그죠? 근데 이때 코로나 때 보면은 21년도 1월에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깨졌어요. 근데 이때 절대 코로나에 대처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19년 12월 달에 한국에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아주 그 토막 뉴스처럼 우한에 폐렴 환자가 속출한다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계시는 분한테도 직접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물어보니까 뭐 그게 어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사람이 죽을 정도로 폐렴이 걸릴 수가 있나? 제가 이게 옛날 중국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의 중국이 그렇게까지 수준이 된다고?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한 나라인데 사람이 죽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개풍락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월 효과. 이제 이거 양봉에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치고 죽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도 1월 효과가 이제 음봉으로 나왔죠. 음봉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박살 났죠. 예. 이때 근데 또 그러니까 이유는 미래에 와서 보면 쉬워요. 예. 근데 여기 보면 1월 효과 때문에 이제 올라갔던 것도 있고, 그죠? 상반기가 좋았잖아요. 내년에 12월은 산타릴리가 올해는 12월 산타릴리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2월 산타릴리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월장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고. 그죠? 산타릴리라는 말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급 논리가 매수라는 게 존재하고 매도에 장악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뭐 저는 코스닥이 이제 월봉 양봉으로 잘 마감할 것 같고요. 이번 달은. 그래서 뭐 언제까지 갈 거냐? 뭐 그냥 여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면 다음 달 이제 뭐 7일 이어야 되는데 뭐 연휴 같은 거 끼고 하니까 한 9일 정도까지 해서 코스닥은 어쨌건 661.59% 포인트보다는 5% 높게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이야기 시작했습니까? 1월 달에 이렇게 음봉을 그냥 세리 박아버리면 다음 이제 그 해에는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연초 연시 효과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되려 음봉이 나온다면, 수급이 강해야 될 때 강하지 못하다면, 특수한 상황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다는 거예요. 뭐 호황이다 할 만한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1월에 그 음봉이 나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양봉 만들어 놨는데 1월에 완전 대박 불황이야 하면 개박살 나는 것처럼.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나타나서 이 자체 수급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침체돼서 하방이 크게 열릴 경우가 자주 있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공격성이 이대로 끝나기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합니다. 한국 시장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월 10일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제 코스닥 상승 베팅 해야 된다는 영상을 찍었을 때 그때 제가 장마감 하고 이게 그 어떤 영상이냐면 그때 영상 올려드렸는데 요거 12월 마지막 베팅 갈겨야 돼. 이거 좀 자극적이다. 그죠? 죄송합니다. 유튜브 이거 좀 노출되고 하려고 하면 이게 좀 자극적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데 자 이거 이제 영상 찍는 당일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올려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오후 3시 53분에 여기 보시면 작성한 거 보이시죠? 155305 3시 53분. 예, 일단 캡처해둔 이미지인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12월봉은 상승한다. 월봉이 상승할 가능성 내포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하고 이제 그 이제 수치로 봤을 때 이건 뭐 월말까지는 영상을 보세요. 이거 찍고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거 나와서 이제 제가 계속 리서치해가지고 근거 자료도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근데 이게 물음표 투성인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확 산 게 외국인들이 확 산 것도 그렇고 개인들이 달러 매수에 몰렸을 때 외국인이 확 산 것도 그렇고 코스닥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날 이제 반응은 시장이 어떻게 했네요. 다 이렇게 하네. 시장이 코스닥 월봉이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건 맞는데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쁜 그림이 더 보이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영문이 지금 끊겼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결론도 이제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자 이게 5시간 넘었나 봅니다. 이런 결론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근데 이 결론은 외국인들은 그냥 개인들 미치게 만들고 죽여야겠다. 예, 이런 결론. 근데 정답은 아닐 수 있고 뭐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또 제가 또 근거가 없이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여기까지 하고 바로 또 영상 촬영해가지고 또 올려드릴게요. 바로 올려드릴 건데 3편 바로 보세요. 이거 2편 보고 계실 때면 아마 3편도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그 입장을 이렇게 본 거죠. 외국인의 입장과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벼운 입장, 그 외국인들의 헤지펀드일 거라고 했던 것이 1편에서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헤지펀드처럼 빈틈을 노리는 이들일 거다. 한국 시장은 지금 아주 큰 덫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3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이제 경제 시스템을 좀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것까지 보시면은 이게 왜 1월 월복이 음봉이면은 똥줄이 타야 될지가 조금은 좀 더 와닿게 되실 겁니다. 이거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어날 경우에 이걸 알아두면은 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뭐 이건 뒤에 가서 또 계속 말하겠지만 극단의 상황만 염두에 두면 되는 거지 어정쩡한 위치에서의 어정쩡한 상황을 자꾸 가정해버리면 양방향으로 다 열려버려서 그 포지션이 별로 그렇게 좋은 유용한 포지션에 이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는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2편 찍고 이제 3편 찍으러 갈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세요. 네, 자 바로 3편에서 뵙겠습니다.